안녕하세요. 박인철 방송 나는 나 99번째 시간입니다. 그 아홉, 9라는 숫자가 굉장히 어떤 완성을 의미하는 그런 숫자이기도 하고, 또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는 제 생일이 이제 9월 9일이다 보니까 99라는 그 숫자가 저에게 또 색다른 의미를 가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제 지난 시간에 지적 장애인을 위한 어떤 자원 활동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고, 저 자신도 이제 지체 장애를 가진 장애인의 입장에서 자원 활동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어떤 그 마음의 부담을 가진 것도 사실이었고, 또한 지적 장애인을 위해서 자원 활동을 한다라고 했지만, 저 자신의 어떤 무력감과 한계, 이런 거를 느끼면서 그, 그 자원 활동을 지속하지 못하고 그냥 도망쳤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장애라는 측면이, 우리가 이제 흔히 그 장애인 하면은 가장 먼저 떠올리게 되는 게 상징적으로 이제 얘기되는 게 휠체어가 있을 것입니다. 근데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는 이제 지체 장애인이고, 그 지체 장애인 이외에도 뭐 시각 장애인이 있고, 청각 장애인이 있고, 언어 장애가 있고, 또 지적 장애가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이제 법적으로 어떤 사람을 장애인으로 인정하느냐 하는 측면에서 봤을 때 8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그 당시 이제 그 장애인을 정의하는 법이 심신장애자 복지법이라는 그 법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법에서 이제 장애인을 분류할 때 지금 말씀드린 그 5가지, 그러니까 지체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 그리고 이제 지적장애, 이 5가지만을 장애인으로 이제 분류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런 장애들은 외관상,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나는 장애인들인데,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장애도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신부전증으로 인해서 혈액 투석을 받고 있는데, 이 투석 환자들 같은 경우는 겉으로 드러나지는 않지만은 신장 기능이 이제 거의 이제 마비가 되어서 투석을 해줘야만이 생명이 이제 유지되는 그런, 어떻게 보면은 다른 장애인에 비해서 훨씬 사회적 제약이 많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에는 심신장애자 복지법에서는 이제 장애인으로 분류가 안 되었기 때문에 아무런 혜택도 받지 못하고, 뭐 심한 경우에는 뭐 투석 몇 년 받다 보면은 집한 채 날려먹는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경제적 부담도 심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근데 90년인가 91년인가 제가 정확하게는 좀 기억을 못 하겠는데, 그때 저희가 이제 장애인의 범위를 넓혀야 한다라는 그 테마를 가지고 국회의원들을 늘 설득하면서 이제 법안의 어떤 개정을 요구하고, 또 한 가지 이제 장애인들에 대한 고용을 장려하기 위한 그런 법안을 만들어야 된다. 그 2가지 문제를 정말 가열차게 싸웠던 것도 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그게 이제 90년인가 하여튼 91년인가 거의 이제 2군데, 2해 중에 한 해로 이제 기억이 되는데, 심신장애자 복지법을 심신을 빼버리고 장애자라는 용어를 장애인으로 바꿔서 장애인 복지법으로 이제 개정을 하고, 이제 동시에
그 장애인 고용 촉진법이라는 그 고용을 장려하는 그런 법을 이제 서로 이제 제정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 두 개의 법안을 통과시키고 나서 저희 이제 심사 직원들은 정말 그 엄청난 그 복덩어리가 굴러 들어온 듯이 팔짝팔짝 뛰면서 이제 좋아하고, 많은 장애인들이 그나마 우리나라 사회복지가 한 걸음 전진했다라는 어떤 그 자부심이라고 할까? 어떤 그런 그 좋은 마음으로 이제 그걸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그 전에 이제 5가지의 장애를 장애인으로 이제 이렇게 인정했었는데, 그 이외에도 그 어떤 외부로 드러나지 않는 내적 장애를 가진 사람들,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 신장의 어떤 그 장애를 가진다든지 이런 사람들도 이제 장애인으로 포함이 되는데, 중요한 것은 그 어떤 장애와 또 어떤 정도의 장애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욕구가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 장애인의 상징처럼 느껴지는 그 휠체어를 타는 지체 장애인들 같은 경우에는 계단이 그야말로 절벽입니다. 그 휠체어가 이제 오르내리기 위해서는 경사로가 있어야 되는데, 그 이전에는 경사로를 설치해야 된다라는 법적인 규제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휠체어를 탄 사람들은 외출을 하려면 반드시 어떤 그 보조해주는 사람과 함께 그 외출을 해서 계단이 있으면은 들어 올려주는 그런 수고로움을 이제 마다할 수가 없었던 사실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이제 그 같은 지체 장애인이라 할지라도 휠체어를 타지 않고 뭐 목발을 짚고 다닌다든지, 아니면 그 목발도 짚지 않고 그냥 그 본인이 아무런 보조 장구 없이 걸어 다니는데 약간의 어떤 그 다리 길이의 차이만 있다든가 했을 경우에는 엘리베이터나 이런 것보다는 그 에스컬레이터를 타는 것이 훨씬 편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휠체어 장애인 보고 에스컬레이터 타고 올라가라 하면은 그건 주란 소리나 마찬가지입니다. 옛날에 이제 그 지하철 같은 데에서 이제 휠체어가 오르내릴 수가 없다 보니까 그 계단 난간에다 연결해서 사용하는 그 휠체어 리프트라는 그 기계 장치를 했었는데, 그 리프트에 이제 타고 올라가다가 이게 고정 장치가 그 잘못돼 가지고 굴러 떨어져서 오히려 계단에서 장애인이 사망하는 그런 사례까지도 이제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그 지체장애인의 경우에도 그 다양한 욕구가 이제 있는데, 뭐 그렇다면 시각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그 길을 다닐 때 어떤 점자블럭이 그 설치가 되어야 한다든지, 또 이제 청각장애나 언어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그 요즘 그 TV 같은 데서 이제 수어 방송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러한 어떤 그 수어를 이용한 의사소통의 방법, 이런 것들에 대한 그 배려가 이제 필요한 것이고, 이게 가장 그 우리가 어떤 그 장애인 중에서도 또 소외되는 장애인들이라고 한다면은 지적 장애인을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모든 장애인들이 각각 그 자기들의 어떤 이익을 그 구현하거나 사회를 위해서 어떤 요구하기 위해서 어떤 그 장애인 단체를 결성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뭐 지체장애인협회 아니면은 장애인연합회 이런 식으로 있고, 또 이제 시각장애인연합회, 뭐 청각장애인연합회, 이렇게 다양하게 이제 그 단체들을 구성하고 있는데,
지적장애인의 경우에는 그러한 활동을 스스로가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장애인 부모회라는 이름으로, 그러니까 지적장애인을 데리고 있는 부모들이 그 단체를 결성해 가지고 지적장애인들의 요구 조건을 이제 사회를 향해서 얘기하는 이제 그러한 그 모임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사회가 이제 고도로 어떤 그 지능을 필요로 하는 그런 사회가 되다 보니까 지식을 습득하는데 이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그 어떤 지적 장애인들의 사회 참여가 굉장히 그 제한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회적으로 보는 그 장애인을 보는 시선도 그 지체 장애인, 그러니까 비장애인들이 그 장애인들을 볼 때 지체 장애인을 보는 어떤 관점과 시각장애, 청각장애인을 보는 관점과 또 지적장애인을 보는 관점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특히나 이제 그 지적장애인들 같은 경우에는 그 성인이 되어서도 뭐 결혼을 제한한다든지 아니면은 결혼을 하게 되더라도 그 사회적으로 그야말로 그 불임 수술을 해버린다든지 하는 그런 반인륜적인 그런 그 일들이 공공연하게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 또한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그 생각하기에 장애인이라는 그 종류가 그런 사람들만 있는가 하면은 이 사회복지가 발달한 나라일수록 장애인 수가 많아집니다. 그러니까 유엔에서는 장애인 그 수를 평균적으로 봤을 때 전체 인구의 10%가 장애인으로 발인한다라고 이제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 전체 인구가 이제 5,200만 정도 되니까 그럼 장애인들은 한 500만 정도가 되어야 이게 유엔 기준으로 따지면 이제 정상이 되는데, 근데 이제 사회복지가 발달한 나라일수록 장애인 수가 많아지고 사회복지가 발달하지 않은 나라일수록 장애인 수가 적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얼핏 생각하기에 사회복지가 발달했으면은 그 장애인이 발현하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지 왜 그렇게 노력을 안 해가지고 장애인이 많아지느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 또 한 가지 중요한 부분은 사회복지가 발달한 나라일수록 그 장애의 범위를 폭넓게 인정을 해가지고 사소한 장애도 그것을 다 장애인으로 인정해가지고 그분들에게 필요한 그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을 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서 호주 같은 경우에 예를 들면은 그 나라에서는 일시적 장애라는 개념이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은 우리나라에서는 장애인 하면은 그야말로 죽을 때까지 장애를 안고 살아가야 되는 영구 장애인만을 이제 장애인으로 인정을 하는데, 그 나라에서는 뭐 어떤 특별한 질병이 있다거나 아니면은 뭐 교통사고나 어떤 사고를 통해서 다쳤거나 해서 병원 신세를 진다든지 그렇게 해서 뭐 몇 개월이고 뭐 몇 년이고 이렇게 그 정상적인 사회 활동을 할 수 없는 그런 그 복지 체제의 그 필요를 요구하는 그런 사람이 이제 발생이 되면 그런 사람들도 모두 이제 장애인으로 인정을 하고 그 사람들에게 적당한 그 복지 서비스를 제공을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자연히 장애인 수가 늘어나고
그만큼 이제 사회복지 요구도 이제 많아지는 것이 되겠죠. 그 우리나라도 6.25 사변을 이제 거치면서 그, 그 전쟁터에서 어떤 그 부상을 입은 그러한 장애인들 또는 군대에 가서 그 사고로 인해서 장애인이 된 사람들에 대한 어떤 그 사회복지 배려는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모든 장애인에 대한 그런 그 배려를 그러한 그 군대에서 내지는 그 전쟁터에서 그 장애를 입은 사람들만큼의 그 비슷하게라도 어떤 사회적 그 배려를 해줬더라면은 엄청나게 사회복지가 발달을 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야, 군대 가서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다가 다친 사람하고 쥐가 놀다가 뭐 교통사고나 뭐 굴러떨어져서 다친 사람하고 그걸 어떻게 똑같이 그 대하라는 얘기냐라고 반론을 제기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독일 같은 경우에 예를 보면은 독일은 이제 1, 2차 세계대전을 치르면서 엄청나게 많은 그 부상자가 이제 발생했고 그분들을 그 사회복지 그 혜택을 통해서 이제 돌보면서 모든 장애인들에게 똑같은 그 혜택을 줌으로 인해서 그만큼 사회적 그 복지 혜택이 발달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즉 어떤 이유로 장애를 가지게 되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장애인이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그 겪는 어떤 여러 가지 그 불이익 또는 그 어려움들을 사회 구성원으로서 인권을 가진 소중한 인격체로서 더불어 우리 사회 구성원도 살아가기 위해서는 그 원인을 탓하기 이전에 그 어떤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한계를 극복해내는데 우리 사회가 도움을 줘야 되지 않겠는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그 울산 바위로 올라갔다는 얘기를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 등산을 하는 사람들의 어떤 기본적인 원칙이 등산할 때는 가장 잘 걷는 사람을 기준으로 그 보폭을 그 속도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걸음이 느린 사람을 기준으로 그 일행들이 움직인다고 합니다. 바로 그러한 원리를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는데 그대로 적용을 한다면 사회에서 그 적응하지 못하고 뒤처지는 사람들을 구축하고 함께 해 나가는 것이 우리가 그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어가는 지름길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그 경쟁이 치열하고 하루가 바쁘게 먹고 살기 바쁜 이 시점에서 어떻게 그렇게 그 속편한 소리를 할 수 있느냐라고 또 반문을 하실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장애인이 비장애인에게 적응을 하느냐, 거꾸로 비장애인이 장애인에게 적응을 하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장애인이 비장애인에게 적응을 해야 된다라고 지금까지 우리 사회는 요구해 왔습니다. 저 자신도 제가 장애를 가지고 있지만은 우리 사회 적응 그 구성원으로서 더불어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든 내가 사회인으로서 뒤처지지 않도록 적응하기 위해서 끊임없는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만 했지 우리 사회가 나에게 적응해 와야 된다라는 생각을 못하고 어린 시절을 보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은 사회가 장애인에게 적응한다라는 얘기가 그럼 도대체 무슨 얘기냐? 그리고 모든 사회의 그 비장애인들이 다 장애를 가지고 살아야 되느냐? 물론 그건 아니죠. 예를 들어서 그 미국에서 있었던 그 실화인데 어느 작은 마을에 그
청각장애인이 이제 이사를 왔다고 합니다. 당연히 이제 청각장애인이니까 언어 장애도 있을 것이고, 그 사람은 이제 수어를 통해서 의사소통 할 수밖에 없었겠죠. 그러니까 이제 뭐 대도시에서야 그런 노력들이 이제 불가능하겠지만, 뭐 조그만 시골 마을이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어차피 저 청각장애인과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마을 사람들이 수어를 배우자라고 해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그 동네에 들어온 한 사람을 위해서 수어를 배우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얼마 안 가서 동네 사람들이 다 수어가 가능하게 되었고, 물론 모든 언어 소통이 가능하지는 않았겠지만 그래도 비교적 큰 어려움 없이 동네 사람들과 그 청각장애인은 그 수어를 통해서 의사소통하면서 잘 살아갔다라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바로 그런 것들이 사회가 장애인에게 적응하는 노력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가 하면은 이거는 호주에서 있었던 일인데, 그 호텔이 이제 새로 이제 증축이 되어 가지고 굉장히 좀 호화로운 호텔이 이제 지어졌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제 직원들을 모집해서 이제 영업을 시작하려고 했는데, 직원들이 이제 또 그 호텔 주인에게 항의를 했다고 합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은, 우리는 이렇게 원시적인 시설에서 근무할 수가 없다라고 이제 항의를 했다고 하는데, 그 원시적이라는 이유가 그 장애인들이, 그러니까 장애인 고객들이 들어올 수 있는 편의시설이 좀 부족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종업원들이 그러한 얘기를 지적을 하니까, 또 이제 그 나라는 그만큼 이제 의식에 깨어있는 나라이니까 그렇겠지만, 그 호텔 주인이 그러면 개선해야 될 사항들을 다 지금 가지고 와라 해서 예를 들어서 경사로를 설치한다든지 점자 블록을 설치한다든지 그러한 또 장애인들에게 필요한 편의시설을 다 갖추고 나니까, 그때부터 그 직원들이 이제 됐다라고 하면서 영업을 이제 시작을 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 것들이 바로 사회가 장애인에게 적응하기 위한 노력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는 것입니다. 물론 또 하나 이제 장애인들의 편의시설 설치를 강조하면서 하는 얘기 중에, 장애인이 편하면 비장애인은 더 편하다라는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장애인 편의시설이라고 해서 꼭 장애인만 이용해야 되느냐, 그건 아니다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지하철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해 놓으면은, 물론 장애인들이 휠체어를 타고 이용하기도 편리하겠지만, 뭐 연로하신 어르신들이 걸어가기도 훨씬 편할 것이고, 또 아이를 가진 임산부들이나 아니면 영유아를 동행한 어머니들이 아이들과 함께 지하철을 이용하기도 훨씬 편할 것이고, 그러한 시설의 편의성을 얼마든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사회적 배려가 누구에게나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장치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사회가 비록 이제 경제적인 한계도 이제 가질 수가 있고, 또는 사회적 인식의 한계로 인해서 아직까지는 그러한 어떤 타인에 대한 또는 약자에 대한 배려가 부족했던 것도 사실인데, 우리 사회가 이제 민주화가 이루어지고 결국 모든 인간의 인권이 존중되는 그런 민주사회가 이루어진다면, 그 다음에 우리가 눈을 돌려야 될
측면은 더불어 함께 살아가지 못하는 소외된 이웃, 즉 그 사회적 약자들도 삶을 포기하지 않고 삶에서 뒤처지지 않고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사회가 만들어지기를 저는 간절한 마음으로 바라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그 장애의 종류 또 그 장애 인구수 이런 측면에 대해서 어떤 그 사회적 배려를 함께 고민하면서 구독자 여러분과 함께 그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이왕 들어오셨으면은 구독, 좋아요도 눌러주시면 더욱 고맙겠습니다. 고맙습니다.